오히려 행복하다는 얘기를 저는 사실 잘 못 해주거든요, 와이프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못 해주는데, 와이프는 저한테 한 번씩 그렇게 심심찮게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해요. 행복하다고. 그러면 예, 그러면 저는 좀 미안해요, 오히려. 야, 이 정도 가지고 행복하다고 얘기해 주는 게 참 너무 고맙고, 한편으로는 되게 미안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장교태입니다. 저희 부부는 지금 결혼한 지 한 5년 차쯤 되는데요. 물 흐르듯이 딩크족 부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딩크족 부부가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보편적인 가정들이 아직까지 그렇듯이 저희 역시도 초반에는 아이를 가지고 키우면서 같이 살려고 했어요. 그래서 결혼 2년차 때까지는 나름대로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도를 했던 기간이 있는데 안 생겼죠, 아이가. 그때 아이가 안 생겼고, 근데 그때 당시도 저희 둘 다 아이를 엄청나게 가지고 싶다, 꼭 갖고 싶다, 막 이건 아니었고, 아이를 한번 가지려고 해볼까 정도였기 때문에 뭐 아이가 안 생기는 거에 대해서 뭐 심리적으로 둘 다 크게 뭐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시도를 좀 했던 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냥 뭐 자연스럽게 그냥 뭐 둘이서 또 지내게 된 거죠. 그러다가 또 와이프가 좀 적적해 하는 것 같아가지고 고양이를 키우고 싶다고 해서 처음에 제가 좀 반대하다가 첫 번째 지금 저희 냥인데 호두가 와서 저희랑 또 같이 살게 됐고요. 뭐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둘이서 고양이와 함께 이렇게 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3년 차쯤 됐을 때예요. 결혼하고 이제 3년 차쯤 됐을 때는 저희가 이제 그 전에 암사동에 전셋집에 살다가 김포에 이제 집을 사서 이렇게 들어오게 됐죠. 첫 번째 저희 집 장만을 한 거기 때문에 되게 자축도 많이 했고, 그러면서 좀 생각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 회사에서 제가 정말 많이 참고 참으면서 일을 했던 부분들이 이제 좀 염증이 많이 났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직전에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죠. 퇴사했던 이유 뭐 이렇게 하면서. 아직 저희가 아이가 없는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38살인 그때 그 시기에서 앞날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와이프한테는 뭐 일단 집장만은 했다. 1차 미션은 어쨌든 완료를 했으니 나머지 앞으로 삶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이를 갖기 전에, 그리고 제가 나이가 40이 되기 전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 직장 생활에만 매여서 당장의 어떤 수입을 얻고 그 얼마 안 되는 월급을 받기 위해서 사는 그 삶에서 벗어나는 시도를 해보고 싶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살게 된 거죠. 그래서 딩크족이 됐던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각자의 어떤 행복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한테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이를 가지게 되면 어쨌거나 포커스가 아이한테 정말 많이 쏠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저희 같은 경우도 벌써 제가 40줄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뭐 당장 아이가 생긴다고 해도 제가 적은 나이가 아니라서 이 나이에 어쨌든 아이가 생기게 되면 모든 포커스가 거의 뭐 90% 이상의 포커스가 아이한테 쏟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와이프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러면 물론 그건 압니다. 아이가 주는 뭐 기쁨과 여러 가지 우리 삶을 또 풍족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분명한 거는 제가 물론 지금도 뭐 와이프한테 그렇게 막 잘해주지 못하지만, 그래서 너무 미안하긴 한데, 아이를 갖게 되면 분명 와이프한테 소홀하게 될 거라는 거는 너무 자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와이프도 저한테 소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이가 생겨서 아이를 양육하게 되는 환경이 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 어느 정도 좀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로 좀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 근데 저는 사실 그게 좀 아직 싫은 것 같아요. 와이프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는 그 지금 5년 차 돼가는데 결혼하고 신혼 초쯤에 한두 번 정도? 정말 대판 싸운 적은 한두 번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사실 뭐 사소하게 삐치고 막 이 정도지 제대로 이렇게 저희는 다투지를 않아요. 다투지를 않고, 저도 나름대로 와이프를 좀 배려하려고 그래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부족할 때가 있지만 와이프 같은 경우는 저보다도 훨씬 더 이거는 제가 어디 가서나 맨날 떠드는 얘기인데 저희 와이프는 진짜 저에 대한 배려심이 저보다도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사실 거의 다투지를 않고 둘이서 너무 잘 지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서로한테 좀 이렇게 신경 쓰고 서로를 챙겨주고 하는 게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지금 어쨌든 경제적으로 이렇게 자리를 못 잡아주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한 번씩 와이프가 저한테 오빠랑 이렇게 지내는 게 행복하다고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예. 오히려 행복하다는 얘기를 저는 사실 잘 못 해주거든요, 와이프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못 해주는데 와이프는 저한테 한 번씩 그렇게 심심찮게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해요. 행복하다고. 그러면 예, 그러면 저는 좀 미안해요, 오히려. 야, 이 정도 가지고 행복하다고 얘기해 주는 게 참 너무 고맙고 한편으로는 되게 미안해요. 그래서 언젠가 다시 제가 또 자리를 잡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자리를 잡게 되면 진짜로 훨씬 더 행복하게 해줄게 라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희는 제가 와이프한테 어쨌든 이렇게 마음을 쓰고 와이프가 저한테 이렇게 마음을 쓰면서 서로 이렇게 너무 잘 지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같이 결혼해서 이렇게 살면서 와이프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고 그리고 제 인생 역시도 내가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에 아직 초점이 좀 많이 맞춰져 있어요.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그리고 와이프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와이프가 살고 싶은 삶을 살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같이 준비해 나가야 할까? 그런 것들이 아직 저희한테는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의 행복, 나의 행복, 우리 와이프의 행복 이게 좀 더 중요해요, 저희한테는. 아이를 갖는 행복보다. 그래서 아직도 아이를 생각하지 않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라면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외동아들로 이렇게 컸는데 저희 집안이 사실 그렇게 유복하지가 못했어요. 좀 가정편이 좀 안 좋았다고 봐야 되죠. 어려웠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그래도 허락된 환경 내에서 정말 애를 많이 쓰셨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거를 알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솔직히 말해서 이제 아직까지도 제 유년 시절의 어떤 부모님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이나 아쉬운 기억이 없지 않아요. 그런 기억도 꽤 많기 때문에 그게 또 비록 어떤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자식을 낳아서 키우게 되면 두 가지 행복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두 가지를 다 충족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한 가지만 충족을 해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쨌든 물질적으로 아이가 원하는 만큼 좀 해줄 수 있는 부분, 물질적인 어떤 행복감, 뭐 먹고 싶은 거를 얼마든지 뭐 사준다든지 입고 싶은 거, 뭐 사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그런 것들도 행복감이 될 테니까 그런 게 첫 번째일 거고 두 번째는 정신적인 행복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에게 내가 아빠한테 내가 엄마한테 사랑받고 있다라는 감정을 항상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거는 꼭 물질적인 게 아니어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를 아이한테 줄 수 있어야 아이가 진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 유년 시절을 생각해 보면 일단은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에서 또 항상 좀 아쉬운 기억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지만 다른 면으로 또 정신적인 어떤 부분에서 또 저희 부모님이 옛날 분들이시고 그래서 감정 표현에 두 분 다 되게 미숙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 저는 좀 결핍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아쉬운 마음. 그냥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게 있었거든요. 어차피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다 비슷한 형편이거든요. 다른 집들도 뭐 형편이 뭐 크게 좋고 뭐 나쁘고 이걸 떠나서 제가 유년 시절 때 항상 아쉬웠던 거는 엄마 아빠랑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막 친구처럼 대화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같이 놀고 하는 이제 제 주변의 아이들을 보면 유년 시절에 저는 그게 진짜 많이 부러웠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과 이제 그런 어떤 교류도 되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제가 유년 시절이 또 있다 보니까 그래서 또 아이를 가지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좀 주저하게 되는 거죠.
뭐 앞으로 인생은 모르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또 나아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뭐 그렇게 막 희망적이진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비관하고 싶지도 않고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 보면은 아이를 우리가 만약에 가진다고 했을 때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해줄 수 없다는 거는 일단 자명한 현실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정신적으로라도 내가 아이한테 진짜 사랑받는 마음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은 와이프나 저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직까지는 우리 각자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좀 더 우선시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한테 정말 사랑을 줄 수 있는 마음이 좀 준비가 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아직 아이를 안 가지게 된 거고요. 세 번째는 뭐 그런 것도 있죠. 어쨌든 현실적인 부분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이유에 플러스해서 지금 어떤 제가 경제적으로 좀 다시 자리를 못 잡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겹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냥 딩크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러면서 시간은 계속 흘러가거든요. 그런 와중에.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마흔이 된 거고 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100% 아이를 가지고 싶지 않다. 그냥 우리 둘만 살겠다. 그건 또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우리끼리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만족스러운 부분이 70%고 아이에 대한 생각도 한 30%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살면서 또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변할지 사실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저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딩크족의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런 와중에서 항상 마음이 좀 죄송하고 그런 마음은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양가 부모님께. 최근에 이제 사실 얼마 안 됐는데 결혼하고 이제 꽤 오래 됐는데 계속 아이 없이 살고 있다 보니까 양가 집안에 이렇게 가게 되면은 진지하게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아이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이걸 회피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다 드렸어요. 와이프랑 같이. 아이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우리 둘이 이렇게 사는 것도 너무 만족스럽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서운해 하시죠. 그래서 사실 그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저도 마음이 무겁고 어렵고 한데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뭐 죄송한 마음이 든다는 거는 어쨌거나 저는 저희 친부모님이나 장인어른이나 장모님에 대해서 그 입장을 저는 이해를 어느 정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모로서 당연히 자식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지고 살았으면 하는 그 마음을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는 건데 어쨌든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이 없고 자연스럽게 뭐 혹시나 아이가 생기게 되면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사실 일부러 이렇게 가지려고 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음에도 이제 아이를 가져야 한다라는 식으로 좀 말씀들을 하세요. 그 역시도 그 마음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이해를 하려고 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뭐 저희 부부뿐만 아니라 결혼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혼 역시도 저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갖거나 가지지 않는 것도 저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하고 필수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 자식이지만 부모님께서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실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어떤 의사를 결정을 하게 되면 조금 아쉬운 마음이나 애석한 마음이 드시더라도 조금 더 기다려봐 주시고 강압적으로는 이야기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들의 어떤 의사결정들을 좀 더 존중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였습니다.